네, 안녕하세요. 끝판대장입니다. 오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전히 다르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, 너무 아쉽죠, 그죠?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. 근데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, 코스피도 뭐 물론 유동성을 정부에서 대놓고 주입을 하면서 많이 올라간 거긴 하지만, 그래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많은 인내를 겪고, 그죠? 이걸 겪은 다음에 비로소 올라가 버렸다. 그죠? 뭐 코인도 지금은 글쎄 뭐 골드나 뭐 이런 애들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코인이 못 받아먹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포지션인 게, 뭐 위험 자산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, 또 아니라고 하기에도 그런데, 또 그렇다고 해서 안전자산이라 하기에도 그렇고, 또 아니라고 하기에도 그렇고, 그 애매모호한 형태에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금이 오르고 증시가 오르고 그런 과정에서 자금이 코인으로 안 오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금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좀 봤을 때, 결국 금도 보면은 2024년까지는 엄청난 횡보를 계속 주다가 이걸 돌파를 하니까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, 코인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서 돌파는 했습니다만 아직 이 구간을 완전히 깨지는 않았고, 여기서 계속 힘을 모으는 상태에서 얘가 위로 추후에 올라간다면 그러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보던지 아니면 조금 더 위로 이렇게 보던지 했을 때 이게 지금 애매하게 지금 탈락이 돼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이걸 다시 빨리금 위로 올린 다음에 이 구간에서 박스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 한 번에 올려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좋지 않을까,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이제 여기가 쌍바닥이 되는 건데,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빨리 못 올리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린 좋지 않은 그림을 맞이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뭐 1, 2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너무 명확하게 반대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한쪽을 딱 골라서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. 다만 자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얘네들에서 뭔가 고착화되는 움직임이 보이면 이 코인 쪽으로 넘어올 수는 있을 것 같다. 근데 다만 자산 시장이 갑자기 무너진다, 그렇게 되면 또 얘도 같이 무너지거나 그런 식으로 되겠죠. 그러니까 그게 참 안 좋은 위치에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참 안타깝긴 한데, 그래도 어쨌든 추후에 얘가 이런 상황이 있다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알트나 이런 애들도 많이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요. 근데 과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했을 때, 일단 1차적으로는 현금 비중이 계속 있어야 되고, 그리고 다른 자산군들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이제 거기에 그냥 좀 힘을 주면서 코인은 그냥 뭐 뿌려둔다는 느낌으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씨만 뿌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뭔가 제가 봐도 지금 당장은 메리트가 없어요. 왜 코인을 해야 되지라는 당위성이 생각보다는 안 잡히는 시점인 거죠.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잘못했다,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러니까 위험 자산,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를 할 때 이 코인의 알트코인은 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데요라고 하는데, 그게 사실 정말 수익률이 정말 매력적인 것들이 많았어요. 근데 이게 뭐 덱스 시장이 열리고 밈코인이 돌고 뭐 트럼프가 뭐 장난을 치고 뭐 그러는 순간부터 생각보다 그런 메리트가 없고, 오히려 나스닥이 훨씬 그런 뭐 기술주의 그런 소형주들이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굳이 코인을 왜 해야 되지? 왜냐면 코인은 제도적으로도 불안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왜 이걸 해야 되지라는 그런 당위성을 제대로 납득하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자금이 잘 돌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러나 어쨌든 마냥 영원히 이게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, 근데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게 언제냐라고 물어볼 때는 저도 사실 답변이 되게 어려워요. 그렇죠?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딱 두 가지인 거죠. 첫 번째, 마냥 포기하진 말자. 두 번째, 마냥 올인하지도 말자.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심지어 이제 금도 금이지만 은도 엄청나게 올라서 비트코인이 이제 이제 은하고 딱 비율을 보면은 딱 요럴 때 바닥을 찍고
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그렇게 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너무 상대적으로 이 괴리율이 심하긴 하다. 너무 비트코인이 옛날 우리가 국장하면 바보 소리 들었던 그 시절처럼 코인도 역시 하면 바보 소리 듣는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부분은 좀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렸다가 올릴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시즌 종료를 시켜놓고 올릴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횡보를 가져가면서 올릴 건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면 이런 이유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지만 반대로 지금 이걸 보면 이 데드 크로스가 나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시즌 종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하고는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이제 알트코인의 차트인데요. 이 추세선을 쭉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? 아직 여기가 깨지진 않았는데 여기 만약에 잘 지킨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죠.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건데 과연 그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아까 똑같은 거예요. 근데 얘가 여기서 쭉 이렇게 추세선을 보면은 지금 닿긴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좀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 금하고 은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와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제 RSI랑 비트코인이랑 봤을 때는 뭐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뭔가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 그리고 아서이즈가 미국 연준이 일본 채권 시장을 개입을 하면 비트코인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. 요즘엔 뭐 아서이즈의 말이 그렇게 신뢰도가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돈을 계속 찍어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자산군들이 우리 코스닥이랑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한창 코스피가 잘 갔잖아요. 근데 이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을 찝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으로 다음 랠리가 가는 것처럼 알트코인도 마찬가지. 비트코인이 먼저 쭉 오른 다음에 비트코인이 고착화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더나 뭐 다른 알트코인으로 자산이 전체 자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코인이나 시장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다른 자산군들이 쭉 가다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시점에 코인의 유동성이 확 돌면 그때는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너무 몰빵은 하지 말고 다른 자산도 하되 코인은 좀 씨를 좀 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멀게도 느껴지는데요. 어느덧 1월 말이 왔고 2월까지도 사실 좋지 않을 수 있고요.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얘가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잘 버텨주면서 횡보를 좀 한다면 그때는 힘이 나름 모일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.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을 계속 드렸단 말이죠.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좀 더 모아서 정말 이런 느낌처럼 힘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뭐 길면 뭐 3, 4월 아니면 2월 정도까지라도 좀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힘이 좀 괜찮은데 여기서 빠르게 내가 반등을 주겠어 하고 떨어지면은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전에 느꼈던 요때의 움직임과 똑같은 거예요. 2022년에 기술적 반등 주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도 물론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를 해두면서 좀 지켜본다면 이 하락이 끝나게 됐을 때는 항상 이러한 횡보가 있거든요. 이러한 횡보.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갖춰진다면 그 이후에는 여기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 힘을 바탕으로 이렇게 올렸듯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고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 힘을 바탕으로 이렇게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라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.